NSBS 온에어. (2026학년도) 입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수험생 여러분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준비하며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텐데요. 분명 힘들고 지칠 때도 많겠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입시는 단순히 점수를 얻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수험생 여러분의 성장을 완성시켜 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잠시 긴장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생활, 그 무대 위에는 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도 활기찬 캠퍼스 라이프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오늘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남서울대학교가 어떤 곳인지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남서울대학교 입학 홍보처장님을 모시고 입시와 대학 생활에 대한 유익한 정보부터 예비 학우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서울대학교를 생각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는 NSBS 온에어, DJ 하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네,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학우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이 앉아 계시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궁금했지만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의 진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의 순간! 인터뷰 15번째 주인공은요. 남서울대학교의 입시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주실 이성철 입학 홍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학 홍보처장 이성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SBS 온에어 15번째 게스트이신 이성철 입학 홍보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또 학부모님들도 남서울대학교 입학 홍보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입시철에 많이 바쁘시죠? 지금 입학처는 거의 전쟁이죠. 전쟁터죠.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 홍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오늘 또 여러 고등학교에 방문 홍보를 나갔고, 저 또한 어제 성남에 있는 동강고등학교를 거쳐 내일은 시흥에 있는 백옷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너무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처장님은 입학 홍보처라는 일을 어떻게 하다가 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 학교에는 1997년도 28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2005년부터 교무처장을 맡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입학의 업무를 교무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9년 정도 교무 업무와 입학 업무를 함께 하다가, 그 후에 이제 날로 학생 수 감소, 그리고 대학에서 위상에 따른 고급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무처에서 하는 것보다는 입학 홍보처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입학 홍보처를 교무처로부터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 입학 홍보처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입학 홍보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되겠죠. 첫째는 학생 선발, 두 번째는 대학에 대한 홍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고, 입시 공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며, 또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준비시켜서 또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고, 홍보처에서는 입학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민에 의한 우리 남서울대학에 있어서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광고라든가 버스 광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언론사에 대한 대학에 있어서 대응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나누어 두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입학팀, 홍보팀. 네, 맞습니다. 그럼 홍보를 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는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있죠. 과거에는 우리 대학이 이제 설립된 지가 올해로서 31년째잖아요. 네. 그래서 최초의 한 15년 동안은 우리 대학을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께 인식시켜주는, 그거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인식도 증진을 위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었죠. 그 뒤에 어느 정도 이제 수험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국적으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을 때, 지금은 학교의 질적 측면, 그리고 학생들에 있어서의 교육 환경 개선과,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개선, 그리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한 홍보를 임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저도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입시철이니까 되게 지금 카카오톡이나 지금 입학처로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많이 오죠.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종류가 뭘까요? 뻔하죠. 나 이 점수인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요? 맞죠. 저도 전화해봤어요. 네. 그게 가장 많은 질문이고요. 학교는 그걸 위해서 성적 솔루션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과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15개 교과목을 보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 동안 한 학기에 3과목씩을 해서 그 성적을 학교 성적 솔루션 시스템에 입력시키게 되면 곧바로 자기가 합격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예컨대 A가 나왔다.
그럼 뭐 최초 합격 무조건 합격이 되겠죠. B가 되면 합격권, C 정도 되면 추가 합격까지 가능하고, D면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E는 지원이 어느 정도 불가하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은 평가해서 학생들에게 하여금 정확하게 자신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통 어디서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예, QR코드를 찍으셔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컨대 뭐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 네. A 학생이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과 우리 학교를 합격하고 어디를 갈지 망설일 때 우연찮게 제가 그 상담 전화를 제가 직접 받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 전문대학에 나쁘지 않은 학과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우리 대학의 경우를 하고 있길래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줬어요. 제가 설명했던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전문대학 물론 잘 가르치죠. 그렇죠, 그렇죠. 4년제 대학 역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은 2년 동안 배우고 난 전문학사와 4년 동안 배우고 나온 학사 사이에 있어서 사회 진출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학과별 특장점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이 합격한 서울에 있는 비전문대학. 그래서 제가 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전문대학 학생이 졸업을 하고 우리 대학에 편입을 온다. 그 이유가 뭐겠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저를 찾아왔고, 그리고 또 저같이 재미없는 사람한테서 1학년 대학수학과 2학년 공업수학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그 친구는 바로 옆에 있는 안성에 있는 폴리텍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유튜브도 찍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인상에 남고 그때 상담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진짜. 네. 가끔 그 기억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 네. 같아도 그런 경험 한 번 저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도 홍보대사 맞아요.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저희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옆에서 막 상담도 같이 도와주던 친구가 입학을 한 거예요. 저희 물리치료학과에. 그래서 연락이 같은 과네? 네,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아직도 좀 그래서 더 열심히 상담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입학 홍보처는 홍보대사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소?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건 본인이 홍보대사니까 본인이 갖추고 있는 거 갖추면 됩니다. 제가요? 그래도 이제 보시는 수험생분들이나 궁금할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또 번만 우리 더.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홍보대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꼭 홍보대사에 많이 지원해 주길 바라고요. 홍보대사의 첫 번째 덕목은 남서울 대학생으로서의 자긍심입니다.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어느 학과보다도 훌륭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제1의 덕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대학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인해서 그 학생들의 진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달라. 그 다음에 역시 홍보라는 것은 무음으로는 홍보가 안 되죠. 그래서 언어 구사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친절한 마음가짐, 그리고 활짝 웃는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경력과 또 연습해서 얻어졌던 습득되었던 본인의 능력이 취업하고 또 향후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배 홍보대사들이 그렇게 맞아요. 유명 회사라든가 맞아요. 유명 항공사에 취업이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홍보대에서 일하면서 뭐 알바할 때나 음흠.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손님을 응대할 때나 음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접했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홍보대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죠. 일단은 학교가 우리 홍보대사에게 남서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여러 가지의 스피리트를 심어주고 맞아요. 또 두 번째는 학생들의 어떤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합니다. 맞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를테면 우리 둘이 고등학교에 홍보를 가가지고서 전공연계 홍보를 했다. 그럼 아주 소정에 있어서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소정의 수고비도 이제 계속 얻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학처 홍보대사에 대해 지금 가볍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서울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서울대학교에 아주 되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남서울대학교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간 우리는 30여 년 동안 우리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다시피 아마 대한민국 중부권에서 가장 캠퍼스가 아름다운 캠퍼스일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는 이 캠퍼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초창기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조경 상태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힐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 힐링된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생각을 마음껏 펼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셔서 이 교수님들의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지혜를 우리 제자들에게 그대로 습득시켜서 이 제자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예전의 기능은 아카데믹 위주였지만 지금은 아카데믹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눈앞에 보이는 취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학협력 교원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회생활 경험을 갖다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 그분들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의 경륜과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있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지원처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쫙 맞아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잘 되어 있죠. 너무 잘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도 졸업생 AS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맞아요.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 아낌없이 지원하고 또 승진할 때에 승진 자격 요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제도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럼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죠. 우선은 취업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강좌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대학 문화를 즐기다 보면 시간이 또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취업에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참여를 갖다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일리지 제도라는 걸 맞아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런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거에 대한 마일리지 장학금을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점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성적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성적이 그닥 좀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아니다가 일정 순간에 이렇게 확 뛰어 올랐을 때 격려 차원에서는 점프업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장학금 말고도 또 다른 장학금이 더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 부처들에 있어서 뭐 약간의 근로노동을 하는 근로장학금도 있고 국가장학금도 있고 그쵸, 그쵸. 또 그 외에 예전에 총장님께서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만든 화정장학금 그 다음에 이사장님의 성함장학금 이런 장학금들을 통해서 설립자분들이 후학에 있어서의 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투여하셨던 그 장학금들도 있습니다. 진짜 이것도 너무 잘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숙사나 뭐 다른 지원 시설 소개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숙사 혹시 여기에 기숙사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요. 2인실에 있어요? 4인실에 있어요? 둘 다 써봤어요. 둘 다 써봤어요? 네. 어때요?
둘 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인실은 진짜 호텔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사는 이제 학교 설립 초기부터 아무래도 우리 원거리 학생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보완을 통해 가지고서 최선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잠자고 또 식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보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2인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텔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학교 밖에 성함학사라고 해서 타운형 기숙사도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학기당 100만 원 미만의 90여만 원 따르는 4인 1실, 그 다음에 100만 원 약간 넘는 2인 1실 등 해서 실비로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숙사의 수용 인원은 대략 한 1,600여 명 되지만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 저희가 기숙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숙사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또 그 외에 복지시설이 있다면 여러분 체육관에 가서 수영해 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아 진짜? 네, 수영 강습 끊고 했어요. 진짜? 그럼 어디까지 다 배웠어요? 아니요. 자유형 뭐 이런 배영 초급반에서 끝났어요. 저런 계속 하지. 또 해보려고요, 이번에. 그러세요. 네. 이 체육관은 우리 학교가 94년도에 개교를 했고 개교 10주년을 기념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준공을 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교육의 수영 레인이 6레인이 있고 또 사우나 시설을 비롯해서 또 헬스 맞아요. 시설까지 그리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검도 스쿼시 그리고 아동복지학과의 실습실을 위해서 유아 놀이 치료실이라든가 유아 스포츠실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들께 개방되어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교정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비롯해서 신체 측정실까지 최첨단 시설로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실비로 지역사회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저번 학기에 필라테스도 강습을 끊어서 했었거든요. 잘했네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수업 들었었어요. 효과 봤어요? 네. 배 복근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럼 아까 되게 취업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소개시켜 네. 주셨는데 뭐 다른 취업 상담 진로 프로그램이 더 있을까요? 많죠. 우리는 전문 취업 상담사들을 모셔서 학생들의 상담에 임하고 있죠. 맞아요. 거기에서는 각각에 있어서 1학년 때는 그 학생들이 본인의 자질이라든가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지는 잠재력 개발. 그리고 2학년 때 되면은 그 잠재력이라든가 본인의 재능을 가지고서 이제 조금 더 보완하고 탐색하는 과정. 3학년 때는 자신의 그 재능과 꿈을 방향성을 어느 기업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이라든가 진로 선택. 그리고 4학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선택한 직종이라든가 선택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그간에 쌓였던 모든 것을 갖다가 밖으로 도출하며 완성해내는 과정. 모의 면접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예컨대 브라인드 면접이라든가 서류 작성하는 법, 자기소개서 쓰는 법 등등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고 또 기존에 그 기업에 들어간 선배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다라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한 멘토, 멘티 역할 등은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상담해 주시고 그렇죠. 열정적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 가득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학교의 취업률은 어떤 편인가요? 전국의 취업률이 대략 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67.8%, 한 3%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 입시 설명을 할 때 취업에 강한 대학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러면 전 수학 선생이고 더구나 통계가 전공인데 웃기잖아요. 아니 전국 평균이 64%인데 67% 겨우 3% 높아가지고 취업에 강한 대학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취업의 질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취업의 질을 담당하는 것이 유지 취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지 취업률은 뭐냐면 3월 달에 내가 취업을 해서 건강보험을 그해 11월까지 유지가 되는 게 유지 취업률이에요. 즉 일반적으로 이 취업률이
지표화되면서 그 학교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이 되면서 대부분의 거의 지방대학들은 그 취업률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자들을 일단 2, 3월에 아무 업체나 취업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취업률을 높인 다음에 뭐 4, 5월이 되면서 나오든 말든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그와 같은 약간의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엉터리 지표 올리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유지 취업률로 승부를 하는 거죠. 즉,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면 그 학생이 11월까지는 충분히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직장이면 그 안에 나와서 다른 데 취업을 했겠죠. 그래서 취업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100%, 간호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의료계는 거의 다 100%, 건축학과도 유지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문 계열인 영어과의 경우에 있어도 유지 취업률이 83%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취업률은 전국 4년제 대학을 약간 웃돌지만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전국의 탑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대학교인 것 같아요. 그럼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저희 학교 캠퍼스 근처 관광 명소가 있을까요? 관광 명소? 네. 캠퍼스 근처에 관광 명소라. 좋은 데 많죠. 그 중에 하나만 꼽자면? 한 3개 꼽으시면 돼요. 네. 탑 1. 탑 1. 과거에는 탑 1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 탑 1. 탑 1 어딜까요? 우리 매주호 주변, 성암호 너무 주변. 예쁘죠, 진짜. 벚꽃 폈을 때 너무 아, 예뻤어요. 내년에 한번 벚꽃 폈을 때 꼭 가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으뜸. 진짜. 사진 많이 찍었어요, 저 아, 거기서. 잘했어요. 개으뜸. 진짜 예뻐요. 그런데 성암호에 관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까요? 네. 성안읍 근처에 바다가 있나요? 아니요. 바다 없죠? 네. 평택 지나가야 바다 있죠? 그쵸. 이 성안은 바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읍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학교가 생길 때쯤에 어촌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모르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네. 전이니까. 어촌계라는 게 뭐예요?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 만들어 놓은 계모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안에 어촌계가 있어서 어촌계가. 왜 있지? 왜? 그 당시에는 매주 저수지, 이 저수지가 낚시터였어요. 유료 낚시터. 유료? 낚시터에 좌대가 다 펼쳐져 있고, 네. 보트를 타고 호수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좌대를 설쳐놓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 낚시터를 관리하는 어촌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성안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 물고기도 사다 집어넣고 뭐하고. 학교가 94년도에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성암호는 계속해서 낚시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밤에는 시끄럽고 온갖 쓰레기 다 있고 그쵸. 학교 주변에 악취나고 그때 설립자이신 이사장님과 당시 총장님이셨던 공경자 총장님께서 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엄청나게 설득을 하셨어요. 이 학교가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류를 하겠다라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간청에 의해서 결국에 지역사회가 어촌계를 파하고 그 어촌계는 본인들의 수입을 갖다가 파한 거잖아요. 파하고 학교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시겠다니 저희들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쾌거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설립자분들께서. 그 뒤로 이 호수의 수면 관리권을 학교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호수가 주변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게 다 정비가 되었으며 주변에 뭐 나무들 많죠. 맞아요. 버드나무도 있고 맞아요. 뭐 미루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경 조성을 다 했죠. 한번 꼭 그리고 이번에 댓글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꼭 들어보세요. 맞아요. 너무 예쁘죠. 두 번째. 두 번째 탑 2. 탑 2. 가보셨을까? 어딜까요? 후정원은 가보셨을 거고 후정공원, 본관 뒤는 가보셨을 거고
아, CC 동산? 오케이. CC 동산 옛날엔 텔레토비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대선배들은 텔레토비 그랬구나.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CC 동산이잖아. 네. CC 동산 왼쪽 편에 뒤쪽에 보면 잣나무 숲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잣나무 숲에 들어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잣나무 밑에는 풀도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잣나무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 얼마나 그 본인의 건강과 힐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잣나무 숲을 또 설계자님께서 조성을 하셨어요. 그 잣나무 숲길을 걸어서 성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꼭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에는 거기에서 평택항 앞바다까지 쫙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으뜸 환경 중에 거기를 저는 과거에는 첫 번째, 지금은 두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봐야겠네요. 꼭 가보세요. 탑3. 탑3는 어딜까요? CC 동산? 시시동산은 그 탑2 안에 그냥 시시동산과 잣나무 숲길과 그냥 그 산을 통틀어서 얘기했으니까. 또 어디 있지? 명소? 조금은 어딜까요? 인위적인 명소. 본관? 예쁘잖아요. 아니. 이런 건축물 말고 말고? 부설물. 뭐가 있지? 딱 보면 남서울대학교네. 어디예요?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학교 명칭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이니셜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학교 정문 앞에 그거 오케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국 대학들의 경우를 꼭 본뜬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학의 어떤 정통성과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남서울 유니버시티로 꾸며보자라는 부총장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 모두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남서울 유니버시티예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예쁘죠? 조명 나오고. 조명이 쫙 맞아요. 바뀌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한 컷 찍어서 제 카톡창이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거긴 저는 세 번째 명소. 그런데 그 세 번째 명소의 부속물로 여러분 학생회관 근처에 우리 포토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포토존까지 어울려서 저는 세 번째 명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쁜 데가 많죠. 네, 그럼 남서울대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나 학생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봉사활동 동아리를 비롯해서 풍물 동아리, 노래 동아리, 여행 동아리 등등. 저도 한때 강과 들 이런 여행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맡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꿈과 끼를 갖다 계속 방출하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동아리 같은 경우는 특정 동아리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또 타 동아리가 또 좀 서운해할 테니까 우리 학교에 있어서의 설립 이념과 창학 이념 속에 들어있는 사랑 창의 봉사와 관련된 봉사 동아리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저희 PD님께 학생복지회관 1층 식당에 있는 무대에 대한 얘기를 꼭 전하게 해달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일까요? 학생복지관 1층에 가시면 네, 작은 무대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한 4,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관중석도 이렇게 층계형으로 네, 맞아요,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점심시간이라든가 그 오후 시간 정도에 아직까지 동아리라든가 그 외에 꿈과 끼가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개인 공연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딱 보고 그게 만들어졌을 적에 바로 이거야. 여기에서 꿈과 끼를 발휘하고 나도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서 색소폰을 불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꿈을 나눠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학에는 실용음악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 동아리와 그 다음에 통기타 동아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닫혀 있어서 계속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학이라든가 학생처에서 좀 학생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거기에 스케줄을 가지고서 조금 학생들의 끼의 장으로서 활용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씩 뭔가 발전되면 좋겠어요. 네, 원한다면 저도 가서 연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남서울대학교의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강점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학문적 강점 아니면은 그 대학에 있어서의 한 가지의 특장점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특장점. 그렇게 세 가지 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남서울대학교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 진심인 대학이다. 그렇죠. 진심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진심들이냐? 진심 어린 스승들의 교육, 그리고 진심 어린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여기에는 수업 기자재뿐만 아니라 뭐 학교 캠퍼스 환경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진심 어린 사랑. 이 사랑 속에는 인격, 그리고 인성, 영성, 지성이 다 들어있는 정말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아이들이라고 표현, 내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인 진심인 대학.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강점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스피리추얼한 강점이고 그 외에 이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강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리고 또 정보 제공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렇죠. 그 정보에 따라서 그 자신의 능력과 학교의 능력과 학생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 그리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없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험생분들 이제 학교를 고르잖아요. 합격하고. 그러면 그때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남서울대학교의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네. 우리 대학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대학 문화의 창달에 진심인 대학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대학은 세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학문 탐구의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흔히 다른 대학들은 두 번째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성 플러스 인성. 기독교적인 어떤 사랑과 그 속에 인성이 녹아들고 인류애가 들어있는 그런 인격 형성. 이거를 또 중요시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인격 형성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사회에 되돌리는 즉 봉사, 맞아요. 사랑의 표현 이쪽에 세 가지 거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재상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뛰어난 통찰력과 지식 이런 것들을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했고 슈바이처라든가 그다음에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은 본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인류의 표현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하셨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든가 또 뭐 교황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의 영적 어떤 영적 능력을 인류에 베풀어서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학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서울 고유의 융합된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신 예비 학우분들은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나도 남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입학에 관련된 질문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는 이제 입학하려면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네, 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전형이 크게 나눠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전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렇죠. 교과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야말로 성적이죠.
성적과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봉사활동 10%라는 것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 봉사활동이 10%나 돼? 나는 봉사활동 몇 시간 안 되는데, 난 남서울대학교 지원을 하면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90, 봉사활동 10%. 그런데 실질 반영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예요. 우리는 남서울대학교는 봉사활동 반영률이 지극히 좋습니다. 즉, 1시간만 봉사활동을 하여도 100점 만점에 93점을 주고요. 39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은 100점을 줍니다. 저희는 교과 900점, 그리고 봉사활동 100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총점을 내기 때문에 그 1000점 만점 중에 봉사활동을 1시간 했다, 39시간 이상 했다, 차이가 나는 게 7점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변별력이 없다. 교과 성적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교과에 조금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교과 플러스 이제 면접 전형으로 맞아요. 가야 되겠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은 교과 성적이 조금 약하더라도 저희는 면접 점수가 30%. 근데 꽤 급이 크잖아요. 예, 교과 점수가 70점인데 네. 지원한 아이들의 교과 성적에 있어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변별력이 그닥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면접을 잘 봐가지고서 합격되는 경우 교과 성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그걸 면접 전도율이라고 표시합니다. 면접에 의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죠. 면접 전도율이 저희들이 평균 잡아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3명은 성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잘해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래저래 모든 것이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은 성적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성적은 보지 않냐고 출석과 비교과 영역의 경우에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학생부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나가서 이 박설명회를 하실 때에도 학생부 서류형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면 저는 세특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꺼려합니다. 그럼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꺼려하는 이유가 나의 1학년 때의 진로는 뭐 의사가 되고 싶었다. 2학년 때는 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3학년 때는 그냥 공학자가 되고 싶었다. 즉 의학과 인문과 공학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로학습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도 그런 관련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학생부 서류형에서 점수를 깎이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진로에 대한 꿈을 언제 가장 많이 꿀까요?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왜? 고등학교 때는 특별한 생각 없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라든가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서 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한 꿈을 쫓아서 진로활동,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일률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점수를 깎는다는 것은 그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애초에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서류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 진로사항이 다소 많이 어긋났다 하더라도 크게 감점하지 않는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지원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제 예비 수험생분들은 되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시나 정시 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는 면접 전형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역량과 그 다음에 자기의 전공 적합성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예상 문제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고 그거에 따라 차분히 준비하시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서로 모의 면접을 해보시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본인에 있어서의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입시 전형에서 바뀐 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두 가지가 바뀌어 있는데요. 일단 실기 전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계열이 전형 방법이 하나, 전형 내용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실기 교과목이 하나. 실기 교과목이 원래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앉아서 몸을 앞으로 굽히는 좌전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좌전굴이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변별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여학생이 무조건 유리해요, 좌전굴은. 그래서 저희들 이 성비에 따른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디신 볼로 바꿨습니다, 종목을. 그래서 종목이 하나, 실기 종목이 바뀌었다는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학생부 전형에 면접형, 교과 플러스 면접형 전형이 있는데, 과거에 교과 플러스의 대면 면접 전형은 의료 계열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과 플러스 대면 면접 전형에 의료 계열은 지극히 당연하고 미술 계열과 체육 계열을 조금씩 확보를 해서 늘렸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바뀌었군요. 다 참고하면 되게 좋은 이야기들 같아요. 네. 면접이나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팁이 또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접은 앞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 면접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면접에 있어서의 대답의 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대부분 과거에는 솔톤들로 많이들 연습하잖아요. 솔, 네.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이성철입니다. 뭐 이런. 네. 물론 요즘 면접에는 절대로 자신을 학교야 소속을 밝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면접의 톤이 솔톤보다는 남학생의 경우는 완전히 미톤 정도로 내려왔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파톤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톤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솔, 미 이렇지 파 이게 노래할 때 나오지만 대화 상태로서 파톤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여학생들의 경우 파톤이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물론 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답 한마디 한마디에 있어서의 자신감. 맞습니다. 네. 웃으면서 무조건. 네. 자신감. 그리고 나는 무엇이 주어지든지 나의 꿈을 남서울에서 이루기에 몸을 불사르겠다는 의지. 맞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면접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공이 있어요. 맞아요. 이 면접에 대한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식과 지식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쌓여와야 되거든.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워서 나옵니다. 하지만 고3이 될 때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 70, 80%가 넘어요. 대부분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면접 난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학생들 절대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많은 카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면접 볼 때도 본인에 있어서의 답장 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수시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우고, 안 되면 외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외워서 낭송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어색했던 것이 나중에 자기 것이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그 대신에 혼자보다는 상대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나의 지금 자세라든가 톤이라든가 그리고 내용이 어떤지 객관적이게 알아보고 피드백 받아서 연습하시면 누구든지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고3 때가 지금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저는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못 됐어서 영상을 따로 찍어서 저 혼자 스스로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좋죠. 네, 근데 그래서 막 많이 고치고 근데도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떨리더라고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준비해봤을 텐데. 왜? 본인은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럼 성공한 거지. 다행이죠. 그러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경쟁률 예상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수시 경쟁률은 학과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대한민국의 입학제도는 수시에서 6군데까지, 6전형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학생들의 평균을 보면 대체적으로 4.8회 정도를 지원합니다. 우리 대학의 과거의 경쟁률들은 전부 다 수시 때는 6대 1을 상향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학과마다 편차가 심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호학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굉장히 높고 그 외의 학과들은 좀 낮고 그래서 평균 잡아 6대 1에서 7대 1 사이는 될 거로 보는데 문제는 입학처에서는 학과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은 거, 여러분들 취업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률이 높은 게 나아요? 유지 취업률이 높은 게 나아요? 유지 취업률. 맞아요. 간호학과나 의료계는 40대 1인데 네. 일부 학과가 2대 1, 3대 1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희 입학처에서는 전 학과가 네. 6대 1을 넘기기 위한 질적인 합격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골고루 맞죠. 공부하고 골고루 경쟁률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럼 입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어디일까요? 그때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수시 경쟁률, 이제 정시 경쟁률, 추가 경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때 물리치료학과가 추가 경쟁률 120대 1인 적도 있었죠. 한 명 뽑는데 120명 오면은 120대 1이 됩니까? 그러게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수시 경쟁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뽑는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가장 높았던 적이 한 23대 1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NSBS 온에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쉽네.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고 있을 입시생 분들에게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 남서울대학교 여러분의 꿈과 끼를 충분히 세워줄 수 있는 역량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서울대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인데 남을 떼고 싶습니다. 서울대학을 넘어서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극동의 하버드를 만들겠습니다. 그 뒤에는 꿈 넘어 꿈, 하버드 넘어 남서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좀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온 거야.
NSBS 온에어 수요일 점심 정규 방송. 오늘은 이성철 입학 홍보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 학교에서 이렇게 화면까지 나가는 인터뷰는 처음 했어요.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그간에 다른 방송이라든가 인터뷰를 했지만 오늘이 가장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사회를 맡은 우리 사회자, 물론 입시 홍보 현장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지만 오늘의 이 호흡 또한 참 멋있네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 스태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NSU 사랑해요. 네. 네,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고 강력한 게스트분들 모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여기는 NSBS 온에어 DJ 하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희 가운데 캠 보고 같이 인사해. 처장님, 가운데. 지금까지 제작의 정민지, 서하람, 중계의 송은선, 촬영의 김태원, 유지엽, 박진서, 이지희, 진행의 김하연이었습니다. 참된 이상, 열린 소리, NSBS.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